들면서 약을 더 안 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들을 찾아서 약에 대한 이해를 주고, 대부분 뭐 저도 사실은 정신과 약물을 30년째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20알을 10년 먹다가 또 15알을 또 10년 먹고, 지금은 10년 이내에 이제 5알로 줄였는데,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 내가 정신병 환자라는 낙인과 내가 이 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그 환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지만, 이 약을 먹음으로써 신경전달 물질의 그 균형을 잡아주고 그 증상들을 완화시키면서 청각 기능의 예민성도 떨어뜨리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거를 깨어있고 공부를 하고, 가족도 알 필요도 있고, 청년들도 부모를 케어할 때 약물의 중요성과 또 필요할 때는 현시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담의 어떤 부분, 그리고 가족도 나가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픈 그런 모임들,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서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가족교육 외에도 지역사회 사단법인, 뭐 심지에 한국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만 이렇게 병을 겪었는데 남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네, 비슷한 문제로 이런 경험을 하네, 저런 게 조현병이구나,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나도 조울증,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좋아졌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편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자기 질병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이은병원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을 수 있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자기 가족과 의료진의 어떤 연결 체계와 상담의 어떤 도움 같은 거를 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병원 간호부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 병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도 무조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병동도 있고 지역 센터랑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선순환 구조를 실천하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좋네요. 예. 그래서 병원들 보면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접목을 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병원은 이렇게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권위주의로 인해서 환자를 오랫동안 장기 입원시키는 어떤 그런 병원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을 때 정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재활과 회복의 과정을 갈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돌본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간호학과를 물론 가거나 심리학과를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10대 청소년들이고, 그러면 당장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병원에 보내드려야 하는지, 입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그리고 약물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있다면 어떤 약물을 드셔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말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약물 입원의 문제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가족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비난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 과정인데 너그러운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는데 분노가 일고 이제 했을 때는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분노를 가라앉힐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폭발하는 상황일 때는 같이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좀 피해 준다거나, 그리고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망상인 한청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것을 중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그냥 공감해 줄 수 있으면, 언젠가는 현실감이 차차 돌아오면
내 공감한 것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을 계속 할 때에는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건 퇴행을 하고 이제 어린 모습으로 이제 퇴행을 해서 흑백논리 사고를 갖고 인지의 왜곡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계속 충돌이 되면 이제 병이 발병할 때마다 나에게 아군인가 적군인가가 나오는데 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적이 되면 같이 이렇게 융화하기도 힘들고 회복됐을 때도 계속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공감과 지지를 하되, 그리고 약간 위급 상황일 때는 응급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다른 분들의 어떤 도움을, 상담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제3자들이 도와줬을 때, 개입을 했을 때는 또 원활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초발 만약에 입원이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진단과 약물을 찾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단기 입원을 해서 약과 진단을 맞춘 후에 퇴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중간 사이즈 병원이나 개인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약물을 찾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좀 열악한 병원을 찾아간다면 이제 진단과 약물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만성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용이 들지만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진단과 어떤 약물에 대한 뭐 주사제를 찾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고 임상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 과정에서 전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제 대학병원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다시 대학병원에 자리가 났을 때 전원을 해서 약물과 진단을 다시 맞추고, 그래서 그 맞춘 상태에서 다시 나왔을 때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마포구 정신건강센터에 사실 제가 3학년 1학기 때 간호학과 실습을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디딤돌이라는 이제 납병원에서도 실습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조현병 만성 환자분을 만났었는데 어떻게 제가 갈등이 일어나려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저지하려다가 뭔가 그분의 환청을 부정하는 내용을 말을 하니까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저는 스스로 반성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이는 세상을 어떤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부정을 한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할 것 같고, 물론 그게 뭐 왜곡해서 바라보는 거든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든 그분의 시각이라던가 생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귀한 깨달음이신 것 같아요. 저도 병원이라면서 망상 환청에 대해서 또 직면시킬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망상체가 약해지고 약물이 잘 들었을 때 그 시기에 이제 직면시킬 시기는 찾아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선수를 쳐서 대응을 했을 때는 환자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병원에 일을 하면서도 환자한테 사과를 하고 그분들한테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틀어져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역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네. 다행히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에게 화를 조금 세게 내셨는데 사과는 안 하셨지만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이 나한테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행동으로, 남자들은 보통 화가 나면 행동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납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더 정신건강 간호사 쪽으로 확고하게 마음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납병원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22살 겨울부터 23살 거의 5월, 6월 달까지
그 국립정신화센터, 지금 옛날에 국립서울병원이었는데 거기 낙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낙병원의 그 기능이 참 좋은 게, 병원에서는 그 폐쇄병동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 약물 교육과 정신건강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체계화가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약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낙병원에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일상생활에 환경 치료가 되면서 일상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